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구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에서 재개발을 전문으로 해온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 장정우입니다. 오늘은 역세권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사업의 이해라고 나왔는데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역세권이란 철도역 등 철도 시설 및 주거, 교육, 관광 등의 복합 용도 단지를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은 대지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시도지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구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어떤 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운영 기준에 보면은 이렇게 4개로 분류했습니다.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이게 요새 굉장히 핫하죠. 많은 곳에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역시 또 이 역세권에 청년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역세권 복합 개발 등 역세권 위주로 운영이 되는 서울시 기준이 4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하나 다시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죠. 서울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란다 그러죠. 올해 이 건축 인허가 접수에 비해서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에서는 사실 이런 나대지라든가 어떤 시골처럼 논밭을 밀어내고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데 또 여러가지 법령이 또 묶여 있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 2종, 뭐 주거 3종이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나오질 않습니다. 100평 땅에 용적률이 10%다 그러면 200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250%다 그러면 250평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경비 빼고 못 빼고 하다 보면 사실 수익성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2021년도 5월 달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그 다음에 21년도에 들어서 3080 도심복합 공공주택, 그 다음에 신석통합기획, 그 다음에 모아타운 등 연이어 개발하고 있지만은 그 역시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게 장기 전세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절차 부담이 적은 역세권이죠. 그러니까 역세권에다가 민간 시행사가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용도지을 상향해 줍니다. 용적률 높아지는데 준주거가 500%이기 때문에 480에서 500%까지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 전세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없고 또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구역지정일입니다. 또 구역지정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시에서 또 구역지정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신축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조합원 수가 늘어나게 되고 조합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또 사업성도 떨어지고 또 노후도도 떨어지겠습니까?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둡니다. 그것이 이제 장기전세 주택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2023년 6월 30일 날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20m 도로변에 있는 건물주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이건 사실 앞으로 안 해주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표시로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0% 이상이면 됐는데 이걸 또 60% 올려놨습니다. 그럼 서울 시내에는 앞으로 이런 장기 전세 주택은 대형 단지는 힘들다고 보고 저기 3,000제곱미터, 뭐 6,000제곱미터, 이런 이제 뭐 10,000제곱미터, 20,000제곱미터, 그래서 뭐 6,000평, 9,000평에서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주택으로 방향을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신정 역세권 같은 경우에 대단지는 한번 없을 것이다 보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신정 역세권은 23년도 4월 달에 이제 입안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6월 30일 날 이 운영 기준 강화한 것은 이제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고개를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세권 또 청년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민간임대사업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하고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임대주택인데 오피스텔은 제외가 됩니다. 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역세권 반경 350m, 노후도 50% 이상, 토지 면적 50% 이상 충족하면 되고요.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별 주택 구성을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있죠. 이건 서울시 지휘하는 회사죠. 우선 매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복합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으로 역세권을 복합개발해서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최소 1500제곱미터, 최대 10,000제곱미터 이하로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있어야 합니다. 도로 요건은 2m 이상, 4m 이상인데 도로 4m 이상 도로에 접해하며 한 면은 8m 이상이어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20년 이상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토지 면적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는 사실 쉽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이 있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원래 역세권이 양호하지 않습니까? 그 역세권에 또 그 기반시설만 있는 게 아니죠. 뒤로 돌아가면 또 주거지역도 밀집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면서 새로운 주거 공급 및 임대주택 신설을 추진하는 방식이죠. 대지 면적은 이제 최소 1500제곱미터, 최대 5000제곱미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10,000제곱미터로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도는 20년 이상 건축물 2분의 1 이상이고요. 동의율은 토지 면적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건설 방식 추진 시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시설에 따른 상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한 용적률은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변 폭에 따라서 400%에서 600%까지 차등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주요 결정 요인을 4가지 정도로 보죠. 교통도 좋고 생활 편의성도 좋고 교육도 학세권이고 환경 쾌적성이 좋다면 뭐 완전 A급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4가지가 다 충족되는 곳에 가게 되면 부담이 되지만 또 4가지 중에 또 내가 맞는 편의성에서 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 교통 편의성이죠. 직장이 강남인데 강남에는 사실 서민이 진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 하지만 강남으로 연결되는 출퇴근 시간이 가능한 그런 역세권에 내가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은 강남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통 편의성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편의성이죠. 생활 편의성은 아마 뭐 이게 우리 이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굉장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인근에 뭐 대형 백화점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뭐 할인마트, 생활에 따르는 체육시설 뭐 이런 게 들어있다면 또 좋겠죠. 그런 생활 편의성.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니들이 또 많이 또 볼 수 있죠. 학세권이죠. 뭐 대치동 음마아파트라든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학세권, 뭐 중계동 그쪽은 역시 또 떨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성도 좋겠죠. 난 이제 아이들 공부 다 시키고 이제 뭐 은퇴한 세대니까 숲세권에 와서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주요 결정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또 눈을 돌려서 신정 역세권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석 연휴가 길었죠. 그 한번 돌아보니까 이렇게 삼성에서 이런 후행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삼성은 국내 시공 순위 1위입니다. 그래서 대단지는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가장 또 눈여겨보고 있는 건설업체 중에 한 군데인데요. 이런 건설업체에 들어와서 시공을 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날개를 닿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입안 제한된 이제 이 도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린공원도 들어가고요. 여기 또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갑니다. 여기 또 성당은 또 재척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공원도 맞춰져 있고, 저게 주차장으로 해서 또 이어주고, 경계에는 이렇게 보시면 신한은행 지점, 우리은행 지점이고요. 여기가 기업은행 자리입니다. 모양새가 아주 또 무슨 잠수함 모형 같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요번에 입안 제한된 내용 중에 분양과 재개발 임대, 기부 체납 임대, 공공 임대 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는 분양은 일반 분양 포함입니다. 25평형이죠. 834세대. 그 다음에 32평형 1243세대, 그 다음에 뭐 39평형 305세대, 그 다음에 뭐 40평형이 30세대, 그래서 2412세대. 그 다음에 이제 기부 체납, 재개발 임대가 나오죠. 구역 지정 1서부터 사업시행 인가 이곳에 임대를 사신 분들에게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기죠. 그래서 이렇게 소형으로 들었습니다. 뭐 한 12평, 15평. 그것이 이제 세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신정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기부 용적률이 주거 2종 일반, 주거 2종 7층 이하, 뭐 주거 3종이 이게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준주거로다 이렇게 받게 되면은 용적률이 한 480에서 500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기부 체납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죠. 신혼부부나 무주택 자를 위한 이제 임대 포함해서, 그래서 이 총 세대가 4,524세대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30평형, 40평형 위주로 많이 갖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역도면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구역 지정일이죠. 근데 구역 지정일까지 아직도 기간이 뭐 1년 뭐 이상 남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축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축이 들어가서 노후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합원 수는 늘어난다 그러면 사업성 자체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천 구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따른 지역도면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세권 도시정비용 재개발로 사업을 할 거니까 여기 와서 신축, 건축 허가를 안 받겠다, 공식화한 거죠. 그래서 2023년도 7월 6일자로 이렇게 지역도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치를 보면은 여기가 기업은행 자리고요. 여기가 우리은행 신정동 우리은행 지점이고, 여기가 신정사동 주민센터입니다. 저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정역이고, 여기가 신정내거리역입니다. 이게 30m 도로번이죠. 이번에 기준 강화된 게 이쪽에 위치한 건물주대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이제 이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승인을 해준다는데, 여기는 조합 설립까지 동의율이 75%입니다. 그래서 현재 73%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결 하나 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하철 5호선에 대한 이제 개통을 했는데, 여기가 신정역이 이제 5호선 이제 신정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호선에 대한 남은 이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1995년도 6월 날 이제 일부가 개통이 됐죠. 왕십리역에서 상일도역까지 개통이 됐고요. 또 96년도 3월 30일 날 방화역에서 까치산역까지 제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쪽 이 강서 쪽이죠. 그 다음에 이쪽 강동구 쪽에는 강동역에서 마천역까지가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8월 12일 날 까치산역하고 여의도 역이 이제 개통이 됐죠. 그 다음에 96년도 12월 30일 날 여의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개통이 됐고요. 또 2008년도 들어서 6월 2일 날, 6월 20일 날 마곡역이 그동안 무정차로 통과됐던 게 이제 정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8월 8일 날 이 하남 풍삼역이 이제 상일동 강동역으로 개통이 돼서 하남선이 이제 이 5호선으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또 한번 볼까요? 이쪽이죠. 현재의 노선입니다. 현재 이쪽에 방화역이고요. 하남 검단선이 강동역이 합류가 돼서 마천역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 시내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천, 상일동 이런 이제 표시가 됐었죠. 그래서 서울 시내의 주요 업무지구를 다 통과해 나옵니다. 여의도죠. 여의도는 금융권이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그 다음에 을지로, 종로, 동대문을 거쳐서 이게 가기 때문에 이 5호선 역시
진짜 서울 시민만을 위한 전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